저는 한국 드랍박스 총판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일이라고 합니다. 드랍박스는 단순한 보안 스토리지가 아닌 기존의 업무를 최적화하는 스마트 공간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기존의 업무 협업을 위한 기능이 한층 더 발전하여 계속적인 기능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문서 관리를 위한 닥센드 제품, 빠른 검색을 위한 커맨드 E 제품을 인수하였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IT 인프라 속에서 쉽게 통합하고 관리하고 업무에 최적화하는 제품으로서 고객분들께 다가서기 위함입니다. 기업용 솔루션 도입을 고민하신다면 오늘 웨비나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 설문지 작성과 데모 상담을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드랍박스 활용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드랍박스 에이펙에서 한국 비즈니스를 총괄하시는 권준혁 이사님께서 드랍박스의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랍박스에서 한국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권준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 행사에 참석을 해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참석해주신 고객분들께 드랍박스를 통해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그동안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 잘 알려진 드랍박스가 현재 어떻게 기업용 솔루션으로 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드랍박스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5일의 업무 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주 3일의 시간은 우리가 업무를 위한 업무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40% 정도의 시간만 업무에 쓰이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관리를 위한 시간에 쓰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역설적으로 최근에는 다양해진 업무용 앱들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 개선시킬 수 있다면 아마도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요? 아마 오늘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업무는 과거와는 또 다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디오의 시대가 되면서 미디어 파일의 용량은 엄청나게 커졌고 이 파일들을 통해 협업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진 파일의 용량은 업무의 어려움들을 야기시키고 있고 또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화상 미팅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줌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팅들이 미팅을 위한 미팅으로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업무상의 챌린지를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데드라인 준수의 어려움, 그리고 떨어지는 고객 만족도, 그리고 정리가 되지 않은 파일과 폴더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업무상의 챌린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원활한 협업 환경을 가진 회사라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리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계약 과정이 간단해지면서 고객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또 체계적인 파일 관리로 팀의 작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용이하게 됩니다. 바로 드랍박스를 통해 이런 원활한 협업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드랍박스를 통해 여러분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확실하게 제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드랍박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랍박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회사로 2007년도에 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드랍박스가 출시되었을 때 굉장한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USB로 저장하고 다니던 파일들을 클라우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제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었고 그 결과 저희 회사는 나스닥 상장에 성공을 했고 현재 전 세계 7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도 고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했고 그 방향을 기업용 솔루션으로의 진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이후 저희는 기업 업무에 스마트한 허브가 되기 위해 비즈니스 제품을 별도로 출시를 했고 현재 또한 새로운 솔루션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기존의 드랍박스 하나에서 여러 개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안에 60만 개의 전 세계 회사들이 드랍박스 비즈니스를 업무용 솔루션으로 도입을 하셨고 55억 개의 파일들이 드랍박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파일들이 저장되고 있을 건데요. 2020년에서 2021년도까지 50%의 파일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 올해에도 그러한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고객들 중에 80%의 분들이 저희 제품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저희 내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내부 조사 결과 고객분들께서 드랍박스가 업무를 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쉽다라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랍박스는 오픈 플랫폼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한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특히 주요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의 거의 모든 연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분들은 드랍박스 안에서 나가지 않으시고 웬만한 업무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드랍박스는 기업용 솔루션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의 연기 서비스를 준비를 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팀의 공간 그리고 관리자의 기능들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드랍박스를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닌 팀의 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드랍박스는 팀의 협업 공간을 넘어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주요 툴인 문서의 협업 플랫폼이 되기 위해 진화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투자의 결과인데요. 저희는 작년에 약 3개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전자서명 솔루션인 헬로사인, 그리고 문서 추적 솔루션인 닥센드, 그리고 통합 검색 솔루션인 커맨드 E를 차례로 인수해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위해 생성하신 전자문서의 모든 사이클을 그림과 같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서의 생성, 그리고 공유, 추적, 그리고 저장까지 드랍박스를 통해 관리가 가능해졌고 드랍박스가 전자계약까지 제공을 하면서 계약 프로세스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타 다른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드랍박스만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전자계약 솔루션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드랍박스는 드랍박스 안에서 이 모든 솔루션들을 한꺼번에 제공하게 되면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드랍박스는 제품의 코어 기능의 강화에도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드랍박스의 가장 큰 장점인 대용량 미디어 파일의 빠르고 안전한 공유 및 저장 부분에 대해 여타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기술적인 격차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안전한 협업인 디지털 자산의 저장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들을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고객들은 드랍박스의 사용을 더욱 핵심 업무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 세션 이후에 준비된 시간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드랍박스가 기업용 솔루션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드랍박스가 기업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대용량 파일뿐 아니라 전자문서 등의 관리에도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이미 많은 고객분들께서 선택한 드랍박스를 통해 여러분들의 업무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주희 이사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한국 드랍박스 총판사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시는 전소린 과장님이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드랍박스의 자동화 기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드랍박스 총판사에서 솔루션 컨설턴팅을 담당하고 있는 전소린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서는 그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드랍박스의 자동화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도 저희가 드랍박스 웨비나를 통해서 다양한 파일들을 모으고 저장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드랍박스의 어떤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작년 연말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파일을 정리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새로운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용자들이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 컨텐츠들이 생성됨에 따라서 디지털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서라든지 프레젠테이션 파일, 뭐 사진이라든지 비디오 파일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성해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후에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바로 적절한 파일들을 찾아줄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두시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정리하는 과정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파일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이제 드랍박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랍박스 페이지에서 이제 드랍박스의 자동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드랍박스 웹페이지 상에서 이렇게 하단에 자동화 추가라는 메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추가라는 메뉴를 통해서 선택했을 때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게끔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시면 원하는 대로 파일 이름을 변경시키는 그런 자동화 기능도 있고 또 어떤 특정 파일에 태그를 지정하실 수 있게끔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파일이 추가가 될 때마다 그 파일을 이제 PDF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동영상 파일로 저장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어떤 기능은 이번에는 이제 PDF로 저장시키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PDF로 저장합니다를 선택하게 되면 이 폴더 안에 저장되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는 이제 PDF 파일로 변환시키는 그런 과정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 폴더에 저장이 되자마자 처리되도록 이렇게 설정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모든 파일 형식을 다 변환하게끔 할 건지 아니면 특정 원하는 파일 포맷만 선택해서 이제 지원하는 파일 포맷에 대해서 바로 이제 PDF로 변환되게끔 선택할 건지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 지원되는 파일 형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스크롤 바를 쭉 내려주시면 이제 더 많은 파일 형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파일마다 이제 사용자는 수작업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작업으로 처리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폴더 조건마다 적절한 자동화 규칙을 활용을 하셔서 자료를 원하는 상태로 항상 유지시키고 사용자는 이제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기능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제 드랍박스에서는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드랍박스 이제 웹뷰어 자체에서 그대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 있는 파일을 어떤 솔루션을 거치지 않더라도 드랍박스 자체에서 이렇게 PDF라든지 이미지 파일로 이제 변환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변환 가능한 파일에 대해서는 그 파일 형식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있는 파일 형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변환 가능한 파일 형식이 다 각각 주어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드랍박스 웹뷰를 통해서 직접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 처리하는 것들도 가능하게끔 제공이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화 추가할 수 있는 다른 기능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위쪽에 다중 파일 정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중 파일 정리라는 거는 이제 이미 복잡해진 그런 폴더를 원하는 대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옵션이 뭐 최근에 활동하지 않은 컨텐츠들을 따로 분류시킬 건지, 아니면 이제 월별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분류시킬 건지, 뭐 연도에 따라서 분류시킬 건지, 아니면 파일에 이제 포함된 어떤 키워드에 따라서 분류시킬 건지, 이렇게 옵션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예시로 연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연도에 따라서 뭐 2021년도에 만든 파일들이 이렇게 쭉 이제 정리가 될 거고, 2020년도에 만든 파일들이 쭉 정리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를 사용자들은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하시고, 네, 적용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복잡해져 있는 폴더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원하는 연도에 따라 정리가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컨텐츠들을 이제 정리해 놓지 않고 사용을 하셨다면 이런 식의 자동화 정리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정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이후에 앞에서 보셨던 그 옵션 중에 이 폴더에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게 항상 유지되도록 설정하겠다라는 옵션이 잠깐 있었는데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 폴더에 추가된 모든 파일에 이제 규칙을 적용하겠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둠으로 해두시면 이후에 들어오는 파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돼서 이제 2021년 폴더로 들어가거나 혹은 2022년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안으로 정리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또 다른 그 자동화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명명 규칙 설정이라는 그 기능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명 규칙 설정이라는 거는 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명 규칙 설정 옵션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주어져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이제 지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로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날짜로 이제 파일 이름 시작하기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연도가 먼저 적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이 적히는 방식으로 이제 파일 이름이 정리가 쭉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로 파일 이름 정리하는 것도 이 드롭다운 옵션을 통해서 좀 세부적으로 조정을 또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 기호를 뭐 밑줄 표시로 이제 구분 기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페이스로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옵션들도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추가하시거나, 뭐 상위 폴더 이름을 추가하시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폴더에 추가된 새로운 파일에도 이 같은 규칙이 계속해서 적용되도록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네, 이제 적용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자동화 규칙에 대해서는 그 자동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폴더에 어떤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지 이제 전체 내역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을 켰다 껐다 하면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 규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동화 추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파일을 모았을 때 이런 대량의 파일들을 한꺼번에 이제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 변환이 항상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이 자동화 규칙을 통해서 편리하게 활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중 파일 정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미 복잡해져 있는 그런 폴더들도 쉽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고, 정리가 필요한 오래된 자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나 월, 연도별로 분류해서 정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명 규칙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제 드롭박스가 파일을 모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모아줬을 때 그 파일 이름 규칙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기에도 불편하고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명명 규칙 설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이름 규칙으로 정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폴더라든지 프로젝트 폴더 내에서 함께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규칙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이제 명명규칙 설정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그 강력하게 문서 분석까지 할 수 있는 드랍박스의 닥센드라는 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제 설명이 나간 것처럼 이제 드랍박스가 작년에 닥센드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이 닥센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안전하게 문서를 전송함과 동시에 이제 그에서 그 분석되는 자료들을 또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석에 따르면 이제 그 B2B 마케터의 89%가 마케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컨텐츠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 예산의 한 29%를 컨텐츠 제작에 할당을 시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인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분석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서 닥센드가 굉장히 그 자동화해서 쉽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닥센드 같은 경우에는 보안 문서의 공유가 쉬워지고요. 그리고 강력한 문서 추적이나 분석을 통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문서를 위해서는 어떤 동적인 워터마크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어떤 가상의 데이터 룸을 만들 수가 있어서 통합적인 자료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제 드랍박스의 닥센드 화면입니다. 우선은 이제 드랍박스 닥센드는 현재는 영어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공유된 문서에 대한 대시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왼쪽 메뉴에서 대시보드라든지 혹은 컨텐츠를 바로 이제 그 보안 링크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여기서 컨텐츠 메뉴에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 메뉴에서는 제가 이제 만든 컨텐츠가 있으면 이제 그걸 누군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에 대한 링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업로드 컨텐츠를 선택하고 제가 그 전달할 자료를 여기서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업로드할 그 자료의 원천은 그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뭐 마이 디바이스를 선택하시거나 그 외에 어떤 클라우드 저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제 연동 가능하게끔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료를 불러왔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링크를 세팅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전달할 자료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할 링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할 사람들의 어떤 그 그룹군을 위에 적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문서를 보려면 이메일 주소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항목을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문서가 어느 날짜 이후 그리고 어느 시간 이후로는 아무도 접속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이제 조건도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운로드도 허용하도록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도록 이제 막아놓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 설정도 가능한 거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제 강화된 기능을 통해서 이제 보안을 좀 더 심화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기능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특정 도메인이나 특정 이메일만 허용되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고 혹은 특정 도메인이나 이메일은 이 문서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이메일이나 도메인이 이메일 인증까지 받아야 이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들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설정했을 때 보게 되면 특정 이메일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메일 계정만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준 거죠. 설정한 이후에 이제 그 링크가 생성이 되면 이 링크를 상대방한테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링크에 들어와서 이 문서를 확인하면서
확인하기 전에 이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적었을 때 제가 앞에서는 도메인이 이제 gmail.com으로 적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맞는 이메일로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요 이메일은 이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거절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인증되지 않은 뷰어가 감지가 됐을 때에는 이제 저의 이 링크를 생성한 생성자한테 메일이 하나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되지 않은 뷰어가 감지가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접근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을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서 그분을 허용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다시 접속을 했고요. 그리고 맞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이제 그 인증이 되는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메일은 이제 이 링크를 게시하신 분이 이미 이제 설정하도록, 이 이메일을 가진 분이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네, 이 이메일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케이가 된 거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메일 인증까지 받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시 이메일에 들어가서 네, 이메일 인증을 해주고, 네, 그러고 나서야 이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링크 안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 링크를 만드신 분한테 의견을 다시 전달을 하고 싶으면, 여기 상단에 어떤 의견, 남기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의견 전달을 하고, 네, 보내실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시간이랑 그 날짜와 시간을, 만료 날짜와 시간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가 되면 이제 문서에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게 되고, 네, 아예 확인하실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링크들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컨텐츠에 대해서도 아래서 보시게 되면 뭐 B그룹에 대한 링크 설정, 그리고 A그룹에 대한 링크 설정, 그 다음에 특정 그룹에 대한 링크 설정을 다 각각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링크에 대해서 특정 B그룹에 대해서는 링크 설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에디트로 들어가서 뭐 이메일 인증을 더 강화하도록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A그룹은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여기서 블락을 해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그룹별로 몇 명이 방문해서 봤는지, 그래서 만약에 업계별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셨다고 했을 때 어떤 업계에서 많이 뷰어스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분류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이제 익스포트를 해서 이제 내려받아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퍼포먼스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문서의 전체적인 그 뷰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분석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에서 방문율이 가장 높았고 어떤 페이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가장 높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버전에서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어떻게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페이지마다 도달률이 어떻게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머무는 시간이 가장 높았던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고객 홍보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회사를 어필하는 그런 자료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들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머무는 시간이 짧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시겠죠. 그러면 이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배포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은 또 어땠는지를 이제 분석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이제 국내에서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되는 문서라고 하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 이제 그 조회수가 가장 높았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버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이제 그 상위 버전에서의 이제
뷰어 수라든지 이제 머무는 시간 같은 것들도 비교해서 봐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버전 1과 버전 3에서의 차이 같은 것들, 이제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도달률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서 이제 이 버전에서는 좀 이 부분에 이제 머무는 시간이 높았는데 이 버전에서는 좀 낮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으로 확인하면서 비교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닥센드의 그 큰 강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닥센드를 잘 활용해 주시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리포트된 내역이 이제 그 담당자에게 다시 이제 메일로 정리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요일에 이제 방문율이 가장 높았고 이제 어떤 요일에 가장 방문율이 낮았는지 이런 것들도 리포트된 메일을 통해서 매주 받아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방문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닥센드 홈페이지 내에서도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이메일 연동을 통해서 아웃룩에서도 바로 이렇게 그 닥센드 링크를 만들어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룩 연동이라든지 혹은 지메일 연동을 통해서 이런 그 닥센드 활용을 열심히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닥센드의 그 고객 그 피드백의 경우에는 지금 헬프 시프트를 우선 먼저 소개를 드리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고객한테 보내는 자료와 가이드에 대해서 그들이 이 파일을 보고 있는지 따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전화 통화를 해보고 이제 그들이 어떤 부분을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이제 놓치는 부분들도 상대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헬로 시프트에서 닥센드를 도입하고 나서는 이제 이 닥센드가 단순성, 유용성, 효율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확장된 방법으로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영업이라든지 어카운트 관리라든지 사업 개발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00 스타트업이라는 회사에서는 이 닥센드를 사용했을 때 투자자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에서 투자자들을 잃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줬고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누가 보고 있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추적하는 게 굉장히 유용했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바이어 사이언스 LA라는 그런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과 재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닥센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전에 문서에 접근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됐고,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사회가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미팅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맞춤화에 대한 방법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랍박스 닥센드를 통해서 문서를 안전하게 공유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 관심도와 참여도를 추적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링크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다음 세션에서 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많은 준비해 주셨고 그다음에 많은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드랍박스 에이펙에서 한국 비즈니스를 담당하시는 신재용 차장님께서 혼돈 없는 컨텐츠 협업 방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롭박스에서 국내 기업 영업과 파트너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신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신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저희 세션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저희 드롭박스가 변화하고 있는 업무 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두 가지 기능, 드롭박스 캡처와 드롭박스 리플레이를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제 발표가 시작되고 나서 발표 환경이 조금 다른데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드롭박스 캡처를 통해서 만들어진 발표 자료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드롭박스 캡처는 분산된 업무 환경에서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스크린 녹화에 카메라를 더해서 제가 발표 자료뿐만 아니라 어떠한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비디오 메시지, 스크린샷, 음성 녹음 등 콘텐츠들을 생성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드롭박스에 저장이 되어 팀원들 그리고 협업 대상과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목소리를 입히거나 마크업 기능 등을 추가함으로써 쉽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료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장문의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긴 시간 미팅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캡처를 공유하게 되면 상대방은 본인이 가장 편한 시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메일이나 PPT 자료를 넘어서서 목소리 등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때문에 팀원들 그리고 고객, 협력업체와 보다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롭박스 캡처를 통해서 지금 발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데모 시연도 함께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제가 장표에서 벗어나서 드롭박스 캡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치우고 예, 보시는 것처럼 드롭박스 캡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아이콘 또는 히든 아이콘 내에 드롭박스 캡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게 되면은 예,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쪽에는 최근 작업했던 리스트들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폴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처럼 캡처를 통해서 생성된 콘텐츠들이 드롭박스 안에 캡처라는 폴더 안에 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콘텐츠마다 클라우드 모양의 아이콘 그리고 초록색 마크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드롭박스의 스마트 싱크 기능을 통해서 로컬에도 함께 저장을 할 것인지 또는 온라인 전용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 설정을 통해 드롭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들에 대한 스토리지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폴더를 닫고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내에서 직접적으로 파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마크업, 미리 보기, 이미지 복사, 링크 복사, 다운로드, 삭제 등의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크린 녹화 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보시게 되면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조정 가능하시고 또는 만약에 발표 중에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드로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화면 녹화 그리고 스크린샷, 오디오 녹음 이런 기능들이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캡처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캡처하시게 되면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업 도구도 함께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활용을 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3개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Preference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실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 등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의 품질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떴을 때 이미지가 복사되게 한다든지 링크가 복사되는지 이런 부분도 개인 기반으로 다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각 기능들마다 단축키도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드롭박스 캡처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엄청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에 잘 활용을 하시면은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고객들이 드롭박스 캡처를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영국 소셜 브랜딩 기업인 1000 헤즈 같은 경우는 자사 솔루션 관련해서 고객들로부터 이메일 그리고 전화로 엄청난 문의를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데모 시연을 한다든지 PPT 자료를 만들거나 장문의 이메일을 작성해서 고객들을 이해시켰다고 하는데요. 드롭박스 캡처를 통해서 지금은 간단한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첨리앤 어소시에이츠라는 미국 자동차 산업 광고 기업은 드롭박스 캡처를 통해서 사내 트레이닝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불필요한 전체 미팅을 한다든지 집체 교육 등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디어를 빠르고 주기적으로 쉽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 포인트라는 미국 컨설팅 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지점이 흩어져 있어서 미팅 시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명확한 의도, 그리고 업무의 맥락 등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드롭박스 캡처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보다 쉽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드롭박스 캡처가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업 제안이라든지 데모 시연, 미팅, 그리고 이메일 대체, 아이디어 공유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저희 고객분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콘텐츠에 특화된 드롭박스 리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롭박스 리플레이는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콘텐츠를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관련 업체 또는 담당자들과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프레임 단위의 정확한 피드백과 마크업 기능 등을 통해 한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는 드롭박스 리플레이서뿐만 아니라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루마 퓨전, 그리고 다빈치 리솔브, 위비디오 등과 같은 다른 비디오 편집 툴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활히 콘텐츠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하거나 플랫폼을 오가면서도 워크플로우를 방해받지 않으며 업무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롭박스 리플레이는 콘텐츠 제작, 편집 과정에서 누가 변경을 하였고 현재 누가 리뷰 중이며 누가 승인을 해야 되는지 등 상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각 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버전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를 쉽게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솔루션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드롭박스 리플레이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드롭박스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리플레이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드롭박스 홈페이지에서 리플레이 사용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으로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 베이스로 제공되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리스트에는 없지만 저에게 공유된 작업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는 영상이나 오디오 콘텐츠를 바로 추가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박스 내에서 선택도 가능하시고 데스크탑에서 바로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파일 같은 경우는 드롭박스 리플레이에서는 최대 150GB까지 원활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파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화면으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는 이제 영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커멘트, 작업 지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영상을 재생해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마크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마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가를 어둡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달거나 작업 지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로 프레임으로 이렇게 커서를 움직여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의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지금 현재 이제 댓글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건들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담당자가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결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댓글들은 다시 해결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변경됐는지 팀원들과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버전 관리도 가능하시고요. 새로운 버전을 업로드 가능하시고 작업 상태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리뷰가 필요한 건 그리고 리뷰 중인지 그리고 승인이 완료되었는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다운받으실 때도 원본을 다운받거나 간단히 프록시 파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영상의 품질 같은 경우도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드롭박스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리플레이 안에서 파일 공유가 가능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권한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리뷰 그리고 코멘트를 달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보기 기능만 공유를 한다든지 등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롭박스 리플레이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처럼 콘텐츠를 기반으로 원하는 시간대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팀원들, 관련 담당자들을 초청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며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리뷰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링크가 생성되게 되고요. 이 링크를 공유하게 되면 드롭박스 계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든 관련자들이 들어와서 영상을 함께 보며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 작업 지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영상 또는 오디오 콘텐츠 협업 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장표로 넘어가서 드롭박스 리플레이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카메라를 옮기고 예, 칼레이도스코프 픽처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드롭박스 리플레이를 통해서 기존의 각각의 영상 툴에서 받던 피드백을 한 공간으로 받아볼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 처리해야 될 동영상 수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랑 연계해서 후반 작업에서 변경 사항들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어 업무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럭비 리그인 내셔널 럭비 리그 같은 경우도 리그 선수들이 등장하는 캠페인 그리고 상업 마케팅 자료처럼 대량의 피드백과 반복 작업이 필요한 콘텐츠들에 대해서 드롭박스 리플레이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편집부터 파일 전송까지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드롭박스 그리고 드롭박스 리플레이를 통해 한 플랫폼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SOS 2.0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메일로 전달되는 여러 검토자들의 의견 그리고 변경 사항들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드롭박스 리플레이에서 링크를 공유하게 되면 드롭박스 계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검토자들이 남긴 댓글들을 팔로우함으로써 업무량도 줄고 편집 작업도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드롭박스는 단순히 파일 콘텐츠들을 저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드롭박스 한 플랫폼 안에서 각각의 파일 형식에 따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기능 드롭박스 캡처 그리고 드롭박스 리플레이는 현재 모두 베타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기업용 고객뿐만 아니라 개인 무료 계정까지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다운받으셔서 여러 업무들에 적용해가면서 테스트해 보시고요. 올해 하반기 정도 저희가 더욱 개선된 서비스로 정식 런칭을 하게 되면 정확한 내용과 과금 정책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협업 환경이 요구되는 지금 저희 드롭박스의 많은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가시고 좋은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해주신 신중차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드롭박스 제품이 왜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왜 기업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인지를 짧게나마 보여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드롭박스 제품을 다 안내해 드리는 것이 부족하기에 요청 주시는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비대면 혹은 대면 미팅을 통해서 데모 시험과 적용 방안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